다 들어왔나요? 또 지금 누구죠? 우진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진호 들어와야 되고, 현준이랑 진호랑 원기만 들어오면 되나요? 성준이 카메라 켜세요. 어제 했었던 것 중에, 예를 들어 한번 보면, 해봤을 텐데, 준기 이거 해봤죠, 어제? 우리가 이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래요.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대수 비교의 가장 기본은 두 수의 차라 그랬잖아요. 그럼 A에서 B를 한번 빼볼게요. 두 수의 차.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P의 fx는 x제곱 ax 플러스 b, q의 fy는 y제곱 ay 플러스 b. b라고 하는 거는 x 대신에 px 플러스 qy를 집어넣으래요. 그럼 px 플러스 qy의 전체의 제곱, a의 px 플러스 qy, 그 다음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잘 보이시나요? 그건 이해하죠? 자, 근데 얘를 이제 좀 정리해보면,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자. 여기 px제곱 있잖아. p제곱 x제곱 있잖아. 여기 px제곱 있잖아. 그럼 p 빼기 p제곱 x제곱이지. 마찬가지로 qy제곱에서 q제곱 y제곱 빼줘야 되잖아. q 마이너스 q제곱의 y제곱. 그 다음에 apx가 있는데 여기도 apx 있으니까 얘는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aqy랑 여기 사라져요. 이제 남은 게 뭐냐면 pb, 그 다음에 qb, 여기서 마이너스 2pqxy 마이너스 b 이렇게 남네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세 개를 보면 b로 묶이잖아? 근데 조건에서 p 플러스 q가 1이라고 했거든? 그럼 p 플러스 q가 1이니까 요거는 b잖아 그냥. 얘랑 얘도 사라져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p에 남은 것만 써보면 1 빼기 px제곱, q에 1 빼기 q의 y제곱, 마이너스 2pqxy거든?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어? p 더하기 q가 1이니까 1 빼기 p는 얼마야? q지. 맞아? 1 빼기 q도 p지. 그럼 pq로 다 묶이지. 다 묶이니까 남는 게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이게 남네요. 그럼 요 식이 pq의 x 마이너스 y 전체 제곱이고 pq가 전부 다 양수라고 했으므로 얘가 0보다 이상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죠.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x랑 y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했을 건데 요 식들을 우리가 다른 의미로 한번 해석해 보고 싶어요. 그럼 나의 질문이 뭐냐면 요 A라는 식이 나타내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왜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A, B의 계속관계가 그러니까 결과가 뭐가 있냐면 A가 지금 B보다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fx가 왜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A가 B보다 이상일까? 라는 게 나의 질문입니다. 대답해 보세요. 진우 들어왔고 현준이 들어왔고 오케이. 현준이가 PC로 들어서 카메라가 안 되나요? 내 질문 이해가 갔나요? 현준이는 채팅을 치세요 그러면. 현준이 안녕? 내 지금 질문이 뭐냐면 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왜 a가 b보다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대수적인 증명을 통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가 나의 질문입니다. 자 빨리 얘기해 보세요. 송중기 얘기해 보세요. 송중기 없나요? 김준혁 얘기해 보세요. 김준혁. 아무나 얘기해 보세요. 송중기 몰라요? 김준혁 얘기해봐. 김준혁. 아니 생각을 해봐. 머리를 써봐. 머리를 좀 써봐. 그냥 모른다고 하지 말고. 준호 얘기해 보세요. 준호. 왜일까요?
그럼 준혁이 마이크가 고장이면 채팅방에 남겨봐요. 이유를. 요게 오늘 배워야 하는 절대분의식 세 번째거든요. 현준이 알면 채팅방에 남겨봐요. 어렵다고? 아, 빨리 좀 생각 좀 해봐, 얘들아. 자, 힌트는 뭐냐면, 수학하 첫 단원에서 배웠어요. 수학하. 수학하 첫 단원. 수학하 첫 단원에서 뭐 배웠죠? 평면좌표에 대해서 배웠잖아. 거기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예린이 다 얘기해보세요. 왜 우리가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항상 a가 b보다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연정이 얘기해보세요, 연정이. 예진이, 예건이. 야, 여기 지금 13명 있는데 아무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야? 야, 이 중에 한 명은 누군가 얘기해줘야 되는데. 서영이 얘기해보세요, 서영이. 채팅방에 남겨둬도 돼요. 야, 얘기 안 하면 안 할 거야, 수업. 빨리 해.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경우에서는 항상 a가 b보다 이상이란 말이지. 근데 요 a랑 b가 의미하는 식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고, 두 번째는 왜 fx가 이렇게 주어지면 항상 a가 b보다 이상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는 게 나의 질문입니다. 우리 할 거 많습니다. 빨리 얘기하셔도 돼요. 김준혁 모르겠어요? 송중기 얘기해 보라니까. 아, 몰라요, 송중기? 아, 실망이에요, 진짜. 이거 왜 모르지? 자, 봐봐. 요게 P 더하기 Q가 1이잖아. 그럼 사실 이렇게 써 있어도 얘를 P 더하기 Q로 나눠준다 한들 주어진 식의 변화가 없죠. 그럼 이거 보면 뭐가 보여, 이제? 보이는 거 없어? 평면접에서 배웠던 내용이라니까 뭐가 보여, 얘들아? 그렇지, 내분점이 보이죠. 내분점. 그럼 얘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함수값들의 내분점이에요. 이해했어요? 함수값들, y좌표들의 q 대 p 내분점. 뭐 fx랑 fy의 q 대 p 내분점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거든. 얘는 뭐냐면 여기도 이렇게 돼 있지만 얘가 여기가 1이라고 해도 상관없잖아. 분모가.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얘는 내분점의 함수값이거든. 자, 그러면 fx라는 함수를 봤을 때 이 y는 fx라는 함수는 최고차원 계수가 양수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것이며 어떤 두 개의 점이 있어요. fp랑 fq. 이 y값입니다. y값 썼거든요, 지금. 이 두 점에서의 함수값들의 내분점. 그럼 여기쯤 되겠죠. 대충 쓰면. 두 번째는 내분점의 함수값.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함수값들의 내분점의 함수값보다 더 크잖아? 그래서 항상 A가 B보다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항상 A가 B보다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세 글자예요. 얘기해보세요. 문헌기 아직 안 들었네. 빨리 얘기해봐. 뭐 때문에? 저 그래프가
전화도 안 받아? 계속 해줘. 왜 그럴까? 야, 이렇게 돼 있으면 성립해? 그래프가? 만약에 y는 fx가 이렇게 돼 있다면 얘가 fp고 얘가 fq라면 이 함수 값들의 내분점이 여긴데 그 내분점의 함수 값은 여기잖아.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되지.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는 이유는 a가 b보다 이상인 이유는 이 그래프가 뭐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의 차이점이 뭐니 얘들아?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이기 때문에 뭐뭐뭐뭐뭐뭐뭐뭐뭐 빨리 얘기해. 아래로 볼록, 오케이?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성립한다고. 그래서 요 볼록성을 나타내주는 부등식이 바로 어제 얘기하던 그에 이어서 이렇게 불러요. 얘 읽어봐요. 뭐라고 읽어요? 젠센이라고 썼지만 읽을 때는 옌센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옌센 부등식입니다. 옌센 부등식. 옌센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시 써줄게요. NFI. 함수값들의 내분점이랑 내분점의 함수값 n 플러스 n분의 mx 플러스 n. 뭐 순서는 바꿔서 상관없습니다. 요거의 대소를 비교하는 것 중에 얘를 만족하면 아래로 볼록, 반대로 내면 위로 볼록을 나타내주는 인생분등식이에요. 이게 바로 절대분등식의 종류 세 번째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143페이지. 내 말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 게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지? 네. 송중기 이해했어요? 지워도 되나요? 준호 이해했나요? 이해했으면 O. 오케이, 지울게요. 그럼 어제 이어서 오늘 산수기하를 뭐라고 눈빛이 부담스럽다고? 어제 이어서 산수기하를 조금 더 볼 텐데 몇 가지를 좀 더 보면은 x가 양수고 y가 양수야. 그럴 때 산수 평균이 뭐였냐면 요 2분의 x 더하기 y가 루트 x y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x랑 y랑 같을 때 성립한다. 얘를 우리가 산수 평균, 얘를 기하 평균이라고 했고 우리가 이런 거를 보통 어떻게 쓴다 그랬냐면 얘를 제일 많이 쓴다 그랬죠. 2루트 xy보다 이상이다. 오케이? 얘를 더 많이 쓰는데 지금 양수 조건일 때 쓸 수 있고요. 합이나 곱이 일정할 때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 이런 것들을 구할 때 쓰는 게 바로 산술기하 저희 절대분식이죠. 그럼 이거 예제를 좀 더 보면 x랑 y가 0보다 크대요. x랑 y가 0보다 큰데 요 2x 플러스 3y가 지금 5를 만족한다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뭘 구하라 그랬냐면 루트의 2x 더하기 루트의 3y 요 식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2x랑 3y가 있는데 여기는 루트가 들어가 있잖아. 요 식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할까? 그렇지. 제곱을 해야겠지. 얘를 제곱해봐. 얘를 제곱해보면 2x 플러스 2 루트에 여기 곱하니까 6xy 여기 3y잖아. 됐어? 얘는 지금 얘가 5라고 했기 때문에 5 더하기 2 루트 6xy가 되는 거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하는 것인데 6xy가 가장 클 때가 이 전체 식의 최대가 되겠지. 그럼 6xy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2x 더하기 3y라는 식은 양수기 때문에 산수기하에 의해서 2 루트 6xy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요. 얘가 5로 주어졌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가 그냥 나와 있네요. 얘가 5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 식이 5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죠. 따라서 5를 더한 10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식을 제곱했을 때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식의 최대값은 얼마다? 루트 10이라는 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등호 성립 조건이 중요하다고. 이게 언제 최대를 가냐고.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등호는 쓰이는 두 수가 서로 같을 때. 따라서 이거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같이 써주셔야 돼요.
내 말 이해했니?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XY가 전부 다 0보다 크대요.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XY 곱한 게 0보다 크대요. 얘가 0보다 큰데 지금 2x제곱 그 다음에 2x분의 y 그 다음에 xy분의 2 요거의 최소값을 찾자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럼 얘의 최소값을 찾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잘 봐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합의 최소값을 찾으려면 곱이라는 값이 일정해야 된다 그랬거든.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찾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곱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그냥 두 개를 대충 산술기에 쓴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곱해도 xy가 남고요. 얘네들이 곱해도 문자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이 식의 최소값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그 누군가 얘기한다. 뭐라고? 준기 뭐라고? 준기가 얘기한 거 아니야? 이 식을 더한 거예요. 뭘 이용할까? 어제 선생님이 세 수에 대해서도 뭐가 성립한다 했어? 세 개 다 더한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를 3으로 나눠준 값이 세제곱근 abc보다 이상이라고 그랬잖아?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거는 3 곱하기 세제곱근 abc보다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세 개를 다 곱해보니까 문자들은 사라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얘네들은 어차피 양수예요. 왜냐면 x제곱도 양수고 xy 곱한 게 양수라는 거는 각각 부호가 같다는 거거든.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 그럼 x분의 y도 양수고 xy가 양수라고 했으므로 얘 각각이 전부 다 양수예요. 요 세 개 더한 거는 3 곱하기 세제곱분의 얘네들의 곱. x제곱 사라졌죠? y 사라졌죠? 2 하나 사라졌죠? 얘보다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 식의 최소값은 얼마다?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3 곱하기 세제곱분이요.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요? 등호는 요 2x제곱이랑 2x분의 y, 그 다음에 xy분의 2. 요 세 개가 전부 다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쉽죠? 자, 이번에는 x가 양수래. x가 양수인데 요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x제곱 플러스 1분의 4x인데 요 식의 최소값하고 그때 x를 한번 구해보라는 게 문제예요. 요 식의 최소값과 그때 x. 자, 얘는 어떻게 할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 3개니까 3개짜리로 해볼까 했더니 다 곱해봤자 문자가 남아있거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 뭐 해줘야 될 것 같아? 준혁이 뭐 해줘야 될 것 같아? 우진아 뭐 해줘야 될 것 같아? 얘기해봐요. 준호 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송중기 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채팅하기가 어려워요? 너 이어폰 꽂으면 대화 들렸잖아. 얘네들을 먼저 뭐 해줄 거냐면 통분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통분하면 얘랑 얘를 곱했을 때 딱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 x분의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분의 4x는 어차피 x가 양수이기 때문에 둘 다 양수예요. 둘 다 양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은 2 루트 얘네들의 곱 4보다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값이 4기 때문에 2 곱하기 2잖아. 따라서 이 두 개 더한 거의 최소값은 4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이해했어?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자, 등호 조건 x제곱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은 요 4x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1이 2x일 때 성립하는 거야. 즉 넘기면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1이면 1 집어넣어봐. 1 더하기 1 더하기 2잖아. 4가 되는 것도 맞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등호가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안 어렵죠? 어렵나요? 자, 하나 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큰데 이번에는 2x 더하기 y가 6이래요. 그랬을 때 요 x제곱 y 곱한 거에 요 최대값하고 그때 x랑 y를 구해봐라 이게 질문이에요.
저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시간 10초. 뭐 한숨 쉬어요? 왜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뇌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 문제는 뭐냐면 x제곱 y라는 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제곱 y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돼요. 틀려도 되니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굉장히 간단한 조작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거든요. 요 2x 더하기 y를 잘 봐봐. 그렇지. x를 두 개 나누면 돼요. 요 2x라고 돼 있는 거를 x 더하기 y로 바꿔봐요.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얘는 3개 더했잖아? 3 곱하기 세제곱근 x제곱 y보다 이상이죠. 얘가 지금 6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3으로 나누니까 얼마야? 2죠. 됐어요? 그럼 얘를 세제곱하면 8이죠. 그래서 요 식의 최대값은 8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등호 성립 조건.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쓰이는 세수들이 전부 다 같을 때. 그럼 이 세수가 다 같대. 그럼 다 더해서 6이 돼야 되잖아? 그럼 얘가 전부 다 어떻게 돼야 돼? 2일 때 성립하는 거죠. 내 말 이해했습니까? 어렵지 않죠? 지금 산술계합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 해볼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4. 여기 1로 주어졌거든? 여기 1일 때 x 플러스 y의 최소값 구하자. 이게 지금 양수입니다. 둘 다. 얘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양수니까 요 x 더하기 y의 최소값이란 2 루트 xy보다 이상인데 이 xy 곱한 게 최소면 되겠죠. 그래서 애들이 이걸 어떻게 하냐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4인데 이것도 산수기에 써보면 2 루트 얼마예요? xy분의 4인가요? 2 루트에 xy분의 4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는 지금 1로 주어져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4잖아요. 이 2니까. 그럼 4로 나누면 4분의 1이죠. 루트 xy분의 1이. 됐어? 그럼 역수 취해주면 요 루트 xy란 4보다 이상이죠? 곱하면, 제곱하면 16보다 이상이거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게 최소일 때, 루트 xy가 최소일 때가 4잖아? 그럼 요 식은 8보다 이상이구나. 따라서 요 x 더하기 y의 최소값은 8이다. 이렇게 씁니다. 자,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틀리니까 물어봤다고요? 그럼 왜 틀렸을까요? 왜 틀렸을까요? 연정아, 왜 틀렸을까요? 산수기하를 2번 쓰는 거는 안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산수기하를 2번 쓰는 건 안 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네. 산수기하 2번 써도 됩니다. 그렇지. 등호 성립 조건. 맞아요. 등호 성립 조건을 봐야 돼요. 아까 내가 계속 중요하다 했던 게 등호 성립 조건이잖아. 그럼 등호 성립 조건이 뭐냐면 이 식에서 이 지금 등호가 성립하게 되는 조건은 x랑 y일 때 성립하는 거죠. 근데 이 식에서는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 x분의 1이랑 y분의 4, 즉 y가 4x일 때 성립하거든요. 따라서 여기 등호 성립 조건이나 여기 등호 성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건 틀린 답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요 x 더하기 y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요 x 더하기 y를 곱해봐요. 이런 식으로.
자, 곱해보면 얘는 어차피 1이잖아요, 지금. 그럼 곱해보면 요 식이 얘 넘기니까 1이고 y분의 4x고 그 다음에 x분의 y고 그 다음에 4죠. 다 했으니까 5 더하기 순서대로 써볼게요. x분의 y, y분의 4x 이렇게 됐거든. 그럼 요 식은 역시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요 두 개의 값이 5 더하기 2 루트 얘네들의 곱 4보다 이상이잖아. 그래서 9보다 이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실 산술기하 평균을 쓰려면 합이나 곱이 일정할 때 쓸 수 있다고 그랬거든. 얘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곱하니까 숫자 4 이상이라는 게 나오잖아. 숫자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 얘네들이 곱했을 때 상수가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양수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그러면 얘가 9보다 이상이니까 이거의 최소값은 9가 된다고. 아까는 8이었잖아. 아까는 틀린 거고 얘가 답이라는 거야. 그럼 이때는 등호가 언제 사용하냐면 이때 등호는 여기가 어차피 1이니까 요 식의 최소값이 9라는 겁니다. 등호는 x분의 y랑 y분의 4x일 때 성립 따라서 4x제곱이 y제곱이니까 y가 2x일 때 성립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런데 똑같은 문제인데 잘 봐봐. 이 똑같은 문제를 얘를 내가 문제 1로 바꿔볼게. 문제 1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문제 1로 바꿔봤을 때는 요거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x 더하기 y랑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요거를 곱해봐. 위에 곱하니까 1 더하기 x분의 y에 y분의 x에 플러스 1이지. 그럼 2 더하기 얘도 마찬가지로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면 요 식이 2 루트에 뭐라 그러까 2 더하기 2 루트 얘네들을 1보다 이상이지.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이 4잖아. 근데 요거는 어차피 1이라고 주어져 있겠으니까 요 x 더하기 y는 일단 4보다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근데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산술기하를 두 번 써볼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라는 거는 2 루트 xy분의 1이지. 근데 얘는 1로 주어졌거든? 2로 나누니까 2분의 1이잖아? 제곱하면 어떻게 돼? 역수 채우자. 그럼 루트 xy가 크거나 같은데 2보다 이상이지. 그럼 제곱하면은 xy는 4보다 이상이거든? 그럼 요 x 더하기 y라고 하는 식은 2 루트 xy보다 이상인데 요 xy가 4보다 이상이니까 얘도 4보다 이상인 거 맞지? 그러니까 요때는 어때? 최소값이 똑같이 나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다고. 아까는 여기가 4였지. 4였을 때는 등호 성립 조건이 달랐잖아? 그래서 틀린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등호 성립 조건이 요 위의 식에서는 x분의 1이랑 y분의 1이 같을 때, 즉 x랑 y랑 같을 때고 얘도 등호 성립 조건이 x랑 y랑 같을 때잖아. 세임 부수가 서로 같을 때니까. 맞아?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개수가 같다면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하지만 어떨 땐 이렇게 풀고 어떨 땐 이렇게 풀면 풀기 어렵잖아? 안 그래? 풀기 쉬워?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서 풀자. 곱해서 상수가 되는 형태로 만들어서 풀자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말 이해했어요? 준호 이해했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제일 나와요. 학교 시험 때, 수학하는 사실 여러분들 2학기 때 보겠죠? 2학기 때,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다 2학기 때 볼 텐데, 2학기 때 요거 가지고 문제 그대로 나와요. 서술형으로.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y분의 4인데, 문제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거의 최소값 구하라고도 나올 수도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얘가 4인데, 이렇게 풀어놓고 틀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알아야 돼요. 이번에는 그 세변의 길이가 그 3, 4, 5인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세변의 길이가 3, 4, 5인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요 내부의 점 P에 대해서 요 각변의 그 수선의 길이를 A, 그다음 B, C 이렇게 얘기했거든. 각변의 그 수선의 길이를 잠깐만. 각변의 길이를 3, 4, 5라고 했는데 각변의 수선의 길이를 ABC라고 했고 그랬을 때 뭐 찾으라 그러냐면 A제곱, B제곱, C제곱의 최소값을 찾아라가 질문.
그럼 얘는 사실은 여기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럼 뭐가 제일 먼저 보이냐, 너희들 눈에? 여기 지금 수선의 발들을 내렸잖아. 수선의 길이가 나왔잖아. 그럼 뭘 이용하라는 문제 같아, 느낌에? 그렇지. 삼각형의 넓이. 넓이를 이용하는 문제지. 이 전체 넓이를 S라고 하면 이 전체 넓이는 4 곱하기 3이니까 거기다 2분의 1 하면 6이잖아요. 얘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1에 이렇게 삼각형 3개로 쪼개보면 3A, 4B, 5C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 그럼 여기서 알아낸 게 3A 플러스 4B 플러스 5C가 얼마야? 12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12로 주어졌을 때 이거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는 뭐에 관련된 문제죠? 산수기하 말고? 그렇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어떻게 써야 돼? 얘 나왔어? 그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어떻게 써야 돼? A제곱, B제곱, C제곱에다가 요 개수들은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인데 요게 3A, 4B, 5C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죠? 얘는 값이 얼마인가요? 9, 16, 25니까 50인가요? 얘는 12래매요. 그러면 A제곱, B제곱, C제곱은 이게 얼마였어? 10이냐? 11제곱 144잖아? 이거 50분의 144. 2로 나누면 25분의 72. 따라서 이 식이 25분의 7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등호 성립 조건이 뭐였죠? 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쓰이는 수들의 B가 일정하다. 즉, 3분의 A가 4분의 B가 되고 5분의 C가 됐을 때 이거일 때 우리가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23단원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했고요. 그 연습 문제는 앞에 있었던 것보다 어려워요. 내가 얘기했지만 그 앞에 거, 예를 들어 18, 19단원 못했다고 해서 여기 안 하고 있으면 숙제 절대 못 따라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놀지 않잖아? 우리도 일주일마다 공부하거든? 너희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요번 주에 23단원이나 24단원이 숙제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23단원은 어제 오늘 내용을 잘 들었으면 어제 빠진 애들은 오늘 꼭 보세요. 서영이 알겠죠? 현준이도. 그래서 이것들을 해서 23단원을 해오실 수 있어요. 23단원이 어려워요. 23단원이 좀 어렵습니다. 질문 다음 주에 받아줄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학원에 와서 수업합니다. 자, 오늘은 또 하게 될 건 뭐냐면 바로 함수예요. 함수. 함수는 쉬워요. 함수는 쉬운데 함수 영어로 하면 뭔가요? 펑션이죠. 근데 함수는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다 풀 줄은 알 것 같거든? 왜냐면 어차피 기본 도서 했었으니까. 근데 함수의 뭔 소리죠? 예, 무슨 소리죠? 아니에요. 누구지? 현준인가? 알겠습니다. 남바 내부 남바로 이거 아니야? 우진인데? 오케이. 자, 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함수를 먼저 보시면, x라는 집합이 있어요. 1, 2, 3. y라는 집합이 있어요. a, b, c, d.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면, 얘는 함수가 맞습니까? ox. 함수 맞아요? 예림이 맞아요? 예림, 너 말하는 거예요. 예림이 맞아요? 네, 이거 함수 맞죠? 함수 맞아요. 자,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함수 맞나요? 얘는 함수가 아니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함수 맞아요? 얘도 함수 아니죠. 그러니까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이 여기에 하나씩만 대응이 됐을 때를 우리가 함수라고 불러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이 원소들을 하나하나 뭐라고 부릅니까? 얘네들을 정의역이라고 부르죠.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그렇지, 독립변수라고 불러요. 이 전체 Y집단을 전체 뭐라고 불러요? 공역이라고 부르죠. 이 화살에 맞은 애를 뭐라고 부르죠?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다시 정의를 내려주면 함수의 정의란 정의역상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Y에 하나씩만 대응이 됐을 때를 우리가 함수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다시
정의역상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요 y라는 집단에 하나씩만 대응이 됐을 때를 함수로 정의합니다. 그럼 걔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표현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y는 fx. 이게 제일 많이 보는 거고 두 번째는 x에서 y로 대응되는 어떤 f라는 함수다. 세 번째는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의 대응을 말한다. 이 세 개가 다 같은 뜻이에요. 이게 전부 다 y는 fx라는 함수를 나타내주는 식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간단하죠? 그래서 그 정형이라고 하는 거를 쓸 때 하나 주의했으면 좋겠는 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 y는 x제곱 플러스 x. 자, 이거의 정역을 구하래요. 그럼 이거의 정역은 지금 뭐냐면 실수 전체가 다 가능하죠. 그럼 답은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네, 실수 전체. y는 예를 들어서 루트 1 빼기 x제곱 이런 거 볼까? 얘 정역 구하래. 그럼 우리가 무리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이 루트 안에가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맞아? 그럼 x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이상이고 1보다 작거나 같거든요. 근데 얘 정의역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만 쓰면 틀린 거예요. 여기서 틀린 거예요. 왜? 정의역이랑 공역이랑 치역을 쓸 때는요. 항상 어떻게 써주셔야 되냐면 집합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거에 대한 정의역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써주셔야 되냐면 x가 마이너스 1 이상 1보다 이하이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학교 서술형에서도 틀렸다고 합니다. 정의역을 쓰라고 했는데 대충 이렇게만 쓰시면 안 되고 항상 집합으로 써주셔야 돼요. 얘는 집합으로 쓴 거예요. 실수 전체를 나타내주는 집합 기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의역이나 공역이나 치역을 쓸 때는 집합으로 쓰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요 x라는 정의역이 어떤 집단이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2고요. 요 y라는 집단이 지금 뭐냐면 1, 2, 3, 4래요. 그랬을 때 함수인 것을 찾고 그 치역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첫 번째는 요 x에서 x 플러스 2로 대응되는 게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1을 집어넣으면 3으로 가죠. 2 집어넣으면 4로 가죠. 그럼 다 여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때 치역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치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이랑 그 다음 3이랑 4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했어요? 자, 두 번째는 x가 x제곱으로 간대요. x가 x제곱으로.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가죠? 1로 가죠. 그 다음 1 집어넣어버리면 역시 1이죠.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안 쓰면 돼요. 2 집어넣어버리면 4가 되죠. 공역이 1, 2, 3, 4인데 그 안에 들어오는 집합 맞죠? 이것도 치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함수예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하나 볼까요? 세 번째는 x가 0보다 이상이면 x 0보다 이상이면 x는 짝수로 가고요. x는 1로 간다고 할까?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때는 x가 0으로 간대요. 자, 그럼 0보다 이상인 것들. 그럼 1과 2는 다 1로 간대요. 이렇게 간대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1은 0으로 간대. 근데 공역 안에 0이 없잖아?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치역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쉽죠? 함수의 상등인데 이 상등이라는 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상등이라는 말은 서로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같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느냐? 첫 번째, 정역이 같아야 하고요. 두 번째, 치역이 같으면 두 함수가 같은 거예요. 함수의 형태가 다르더라도 정역이랑 치역이 같다면 두 함수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 fx라는 함수가 x로 주어져 있고 이 gx라는 함수가 x 세제곱으로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두 함수는 서로 다른 함수를 맞거든요. 어떨 때는 정역이 실수 전체라는. 그런데 만약에 정역이라는 집합을 내가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로 한다면 f-1이랑 g-1도 같고 그 다음에 f0이랑 g0도 같고 그 다음에 f1이랑 g1도 서로 같기 때문에 이때는 서로 f랑 g가 같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문제를 어떻게 바꿔서 낼 수 있냐면 f랑 g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이 함수가 f는 g를 만족하는 이거인 집합 x가 x의 원소일 때 이거일 때 이거를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x의 개수. 그럼 이거 답이 뭘까요?
단 x는 공집합이 아닙니다.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제가. 그럼 답이 몇 개인지 써보세요. 채팅창에 남기든지 말로 하든지. 답이 몇 개일까요? 자, fx는 x고 gx는 x 세제곱인데 x가 집합 x의 원소일 때 이거를 만족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게 질문이에요. 답이 뭘까요? 얘기해보세요. 아, 그렇지. 7개죠. 왜냐면은 내가 결국 구하고 싶은 거는 답을 3개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원소 개수 구한 겁니다. 원소 개수 구한 게 아니라 그건 문제가 어떻게 나왔어야 되냐면 이거의 최대값 이렇게 나오면 3이야. 근데 이 집합에 뭘 구하러 가는 거죠, 내가 지금? 부분 집합을 구하라는 거예요. 공집합을 제외했으니까 무슨 집합? 무슨 집합? 진부분 집합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진부분 집합 어떻게 됐어요? 원소 개수에서 하나 빼주면 되죠? 따라서 7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이해했습니까? 쉽죠? 그 쉽지 않니? 네. 자, 예절 하나 가보죠. x라는 집합이 뭐로 주어졌냐면 0, 1, 2 해가지고 무한집합이요.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지 않은 것들을 무한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어제 연습문제 풀면서 얘기했죠. 근데 x에서 x로 대응되는 어떤 함수가 있거든요. 근데 임의의 m과 n에 대해서 이게 임의라는 뜻이에요. m과 n이 집합 x의 원소래. 어떤 걸 만족한다 그러냐면 m제곱 플러스 n제곱이 요 f의 전체 m제곱 그 다음에 f의 전체 n제곱 이렇게 된대요. 그랬을 때 f1은 또 0이 아니래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f0이랑 f1이랑 f2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럼 일단은 요 mn이라고 하는 것도 집합 x의 원소인데 f0을 찾기 위해서는 m과 n을 둘 다 어떨 때 하시면 돼요? m과 n 대신에 둘 다 0을 집어넣어버리면 되잖아. 그럼 좌변이 어떻게 돼? f0은 f0의 제곱, f0의 제곱 이렇게 나오니? 얘를 정리해보면 f0은 2배 f0의 전체의 제곱이네? 맞아? 근데 F0으로 나눌 수 있지. 나눌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거든? 그럼 경우가 나눠지는데 이때 해는 F0이 0이거나 F0이 2분의 1이 돼야 돼. 이해했어? 얘를 만족하는 F0이랑 나눴을 때는 F0이 2분의 1이고 안 나눠지면 그냥 F0이 0인 거고 인수분해하면 되잖아? 근데 이 중에서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에서 얘기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이 대응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F0은 0인 거야. F2를 찾고 싶거든?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해볼까? M 대신에 뭐 집어넣어? 1. N 대신에 0 집어넣어볼까? 그럼 좌변은 F1이거든? 그럼 우변은 F1의 전체 제곱, F0의 제곱인데 F0은 0이니까 또 의미 없어. 따라서 F1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0 또는 1이지. 맞아? 근데 F1이 0이 아니래. 얘는 될 수 없다며. 따라서 F1은 1인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F2를 찾으래요. F2는 M과 N 대신에 둘 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이 F2인데 F1의 제곱 1, F1의 제곱 1, 2라는 걸 찾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내가 원하는 값들을 거의 다 찾을 수 있어요. F3도 N이 2고 N이 1인 거 집어넣으면 되잖아. 4 더하기 1, 5가 되겠죠. 이게 찾으면 돼요. 안 어렵죠. 네. 이제는 함수의 그래프인데, 함수의 그래프거든? 이 함수의 그래프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이 x라는 집합이 a, b, c, d고,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이 x, y, z,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얘기할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집합 x의 원소랑 이 집합 y의 원소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요거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어. 요 x가 될 수 있는 게 a, b, c, d. 요게 a일 때 y는 알파, 베타, 감마 다 가능하고 요게 b일 때 알파, 베타, 감마 다 가능하고 c랑 d일 때도 알파, 베타, 감마가 다 가능하니까 전체 몇 개야? 12개지. 맞아? 이런 식으로 요 순서상을 다 대응시키는 것을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해요. 그럼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를 g라고 할까요?
함수의 그래프를 G라고 한다면 그래프들을 나타내는 집합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요 순서쌍들의 모임인데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x는 x의 원소고 y는 y의 원소. 얘가 바로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야.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다 할 줄 알거든? 근데 그래프의 정의를 집합으로 표현해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다 못할걸? 그래프의 정의를 집합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 내가 하는 말 이해하니? 자, 뭐라고? 뭐라고? 누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자, 근데 지금 그래프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다시.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자, 얘는 함수가 맞아? 얘는 함수가 맞아? 두 가지 그래프를 그리거든. 첫 번째 거는 함수 아니야. 얘는 함수가 그렇지 맞지. 두 번째 거는 함수 아니야. 아니지. 그럼 우리가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얘가 함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래, 뭘 그려? Y축의 평행한 선분들을 그려봤을 때 교점들이 전부 다 하나씩이면 함수예요. Y축과 평행한 선분들을 그어봤을 때 교점이 하나 이상이면, 하나보다 커버리면, 두 개 이상이면 그런 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함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그 그래프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Y축과 평행한 직선들을 그려봤을 때 교점들이 전부 다 하나씩인지 아닌지를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이해했나요? 안 어렵죠? 또 쉬운 문제 하나 해볼게요. 쉬운 문제. 쉬운 문제를 하나 해보면 x라는 집합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1, 2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이 마이너스 1, 0, 1, 2, 3 정역과 공역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 f를 x에서 x 제곱 빼기 1로 대응시켜 보래. 그랬을 때 이 f의 그래프를 그리고 요거의 치역을 구하라라는 게 질문이에요. 문제는 간단하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치역을 쓸 건데 하나는 0이에요. 0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로 가네요. 1 집어넣어버리면 0으로 가고요. 2 집어넣어버리면 3으로 가죠. 겹치는 거는 굳이 한번 써볼게요. 원래 치역을 구하라고 하면 이게 답이에요. 근데 내가 그래프도 그리라고 했잖아. 그럼 이 그래프는 아까 그려져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아니죠. 연속적으로 그려진 그래프가 아니라 어떻게 그릴 거냐면 마이너스 1일 때 어떤 값을 지나요? 0. 여기. 그 다음에 0일 때는 어떤 값을 지나요? 마이너스 1.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 돼요. 1일 때는 어디를 지나요? 0. 2일 때는 어디를 지나요? 2, 3. 이 네 점이 바로 내가 원하는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라고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불연속 점들만 찍히는 것도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함수가 주어지냐에 따라서. 하지만 우리가 다루게 되는 함수는 아니죠. 왜냐면 이게 점 찍혀 있는 함수가 어떤 함수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잖아. 따라서 우리가 그거를 다루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함수를 배우는 이유는 오늘은 이제 함수까지만 할 건데 함수를 배우는 이유는 뒤에 이제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것들을 합해서 무슨 함수라고 부르죠? 다항함수라고 부르죠. 그 다항함수, 그 다음에는 유리함수, 그 다음에 무리함수, 나중에 가면은 상합함수, 나중에 가면 로그함수, 지수함수. 너희들 다 배웠잖아요, 여기는. 여러분들 나한테 수수까지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 함수라고. 수수까지 배웠잖아, 준기 안 그래? 나는 열심히 했잖아. 너가 공부를 안 한 거지, 안 그래? 안 그래, 주기?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해보고 싶냐면, 이번에는 X라는 집합이 A, B, C예요.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이 1, 2, 3이에요.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요 X에서 하나 더 늘려볼게요. 1, 2, 3, 4. X에서 Y로 대응되는 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함수의 개수.
이건 어떻게 될까요? A가 대응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예요? 1, 2, 3, 4 이렇게 네 군데죠. 네. 자, B도 대응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예요? 네 군데죠. C도 대응될 수 있는 곳이 네 군데죠.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4의 세제곱이에요. 자, 두 번째는 얘를 얘기하기 전에 이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자, X에서 Y로 대응되는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1대1 함수의 개수. 자, 그럼 얘를 얘기했으니까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함수의 종류. 함수의 종류는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아까는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다항함수,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로그함수, 상합함수 뭐 이런 것도 다 함수의 종류 중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대응 관계에 따라서 함수를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냐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무슨 함수일까요?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단사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1대1 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x 값이 다를 때 이거에 대한 함수값도 다른 함수.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예요. x값이 다를 때 그것에 대한 함수값도 다른 함수.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예요. 그럼 1대1 함수라는 거는 얘가 성립한다는 것은 이것의 대오도 성립해야 되잖아요. 얘를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1대1 함수의 정의를 함수값들이 같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정역이 같다.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둘 다 1대1 함수를 나타내주는 식이에요. 자, 두 번째는 1대1 대응함수거든요. 1대1 대응함수. 1대1 대응함수를 다른 말로 하면 전단사함수라고 불러요. 그럼 이 1대1 함수랑 1대1 대응함수의 차이가 뭔지 볼게요. x라는 집합이 1, 2, 3이 있고요. y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 a, b, c, d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얘는 1대1 대응함수일까요? 1대1 함수일까요? 다 같이 대답해 볼까요? 대응함수요. 그치, 1대1 함수죠. 너 갑자기 왜 목소리가 들려요? 저 노트북 마이크 켰어요. 노트북 마이크 켰어요? 네, 네. 1대1 함수죠.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아니에요. 1대1 대응 함수가 아니라 1대1 함수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떤 걸 만족시켜야 되냐면 화살을 맞지 않는 녀석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다시, 얘는 1대1 함수예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게 4라는 것도 존재해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화살이 안 맞는 애가 없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얘는 1대1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1대1 함수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1대1 함수도 맞죠. 1대1 함수라는 거는 한 명당 한 명, 한 명당 한 명. 이게 짝짓기를 했을 때 한 명씩만 대응이 되면 전부 다 1대1 함수예요. 1대1 대응 함수는 곧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는 1대1 대응 함수. 부분 집합 관계예요. 자, 그러면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1대1 함수면 돼요. 1대1 함수.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조건도 만족시켜야 될까요? 공역과 뭐가 같아야 돼요? 공역과 지역. 그렇지.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야 돼요. 사실은 정역도 같아요. 공역과 치역과 정역의 개수 전부 다 같아야 됩니다. 이게 1대1 대응 함수예요. 그럼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죠? 상수함수라는 게 있거든요. 상수함수. 상수함수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는 x라는 집합이 1, 2, 3, 4 이렇게 있고 y라는 집합이 a, b, c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전부 다 선생님처럼 좀 인기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어느 하나로만 대응되는 함수. 이런 걸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로만 대응되는 함수. 이게 상수함수예요. 자, 네 번째는 항등함수라는 게 있어요. 항등함수. 항등함수. 중기는 항상 똑같잖아요. 항상 똑같은 함수. 항등함수. 영어로 물어주세요. identity function.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가 항등함수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항등함수란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 이해했어? 그러면 어떤 fx가 항등함수가 되기 위해선 이게 뭐밖에 될 수 없을까? 자기 자신으로 대응돼야 돼. 얘가 x밖에 될 수 없겠지. 내 말 이해했어?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내가 하는 말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하다 말았는데 x에서 y로 대응되는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며 x에서 y로 대응되는 1대1 함수란 a가 대응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예요? 네 군데죠. b가 대응될 수 있는 건 몇 군데예요?
A가 하나 대응됐으니까 B는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대응될 수 없거든요. C는 대응될 수 있는 게 몇 군데죠? 두 군데죠? 그래서 얘는 24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쉬우니까 문제를 늘려볼게요. 문제 늘려보면 이 X라는 게 A1부터 AN까지 있어요. AX까지 있다고 합시다. Y라는 집합은 B1부터 어디까지 있냐면 BY까지 있어요. 이해했어요? 그럼 첫 번째,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 전체의 개수를 구해보래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대응될 수 있는 게 Y개, A2도 대응될 수 있는 게 Y개, AX도 대응될 수 있는 게 Y개잖아? 그래서 얘는 몇 개야? YX 승계죠. 얘는 사실 뭐라는 건 있었죠? Y 파이 X. 이게 뭐죠? 김준영? 파이가 뭐였죠? 아, 그 중복? 중복순열. 중복순열을 얘기하죠. 자,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요 A1이 대응될 수 있는 게 Y개죠? 그 다음에 A2가 대응될 수 있는 게 몇 군데야? Y-3개죠? 이렇게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X까지 있잖아? Y 빼기 X 플러스 이렇게 쓰죠.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죠? Y 퍼뮤테이션 X. 퍼뮤테이션, 순열을 얘기하죠.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거는 중복순열과 연관이 되고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는 퍼뮤테이션, 직순열이랑 연관이 됩니다. 1이하로 나라는 순열, 직순열이랑 연관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는 공식처럼 알고 있어도 되지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이것도 중요하고 함수의 종류를 대응관계에 따라서 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대1 함수냐, 1대1 대응이냐, 상수냐, 함대이냐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말 이해하나요? 네. 자, 좋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 어려운 게 남았거든요. 하나 어려운 게 나왔는데 그 어려운 게 뭐냐면 X라는 집합이 있어요. 0보다 이상이 돼요. Y라는 집합이 있거든요. 얘는 1보다 이상이 돼요. 함수 fx라는 게 2x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근데 x에서 y로 이 함수는 x에서 y로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여라. 이게 문제예요. 요 문제는 사실은 학교 웬만한 학교 시험에서 애들을 틀리게 하려고 내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전교에서 맞는 애들이 5명이 안 돼요. 절대. 왜냐면 문제 자체도 어렵고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안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풀지? 이 감이 없거든요. 감. 1대1 대응이라는 걸 증명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애들이 잘 몰라요. 근데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게 있었죠.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이라면 뭐와 뭐를 만족해야 된다 그랬어? 첫 번째는 1대1 함수를 만족해야 된다 그랬어. x값이 다를 때 얘네들의 함수값이 다르거나 맞아? 아니면 네. 이게 보여주기 힘들면 뭘 보여줘도 된다고? 이거의 대우. 배우. 함수값이 같을 때 이거의 정의가 같은 걸 보여줘도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더 보여줘야 된다고? 이거는 지금 1대1 함수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1대1 대응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조건에다 플러스 뭐 더해줘야 된다고? 뭘 해줘야 된다고? 공약과 척이 같다는 걸 얘기해줘야 돼요. 얘는 쉬워요. 얘를 보이는 거는. 잘 보세요. fx1이랑 fx2가 같아요. 자, fx1, 2x1의 제곱 플러스 1. fx2, 2x2의 제곱 플러스 1. 얘네들이 같다? 2x1의 제곱이 2x2의 제곱이다. 그럼 x1은 풀마 x2다. 근데 0보다 이상이잖아? x1이랑 x2는 전부 다 집합 x의 원소이므로 x1이랑 x2 부호가 같다는 뜻이니까 이거 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함수값을 같다고 했을 때 정역이 같다는 얘기가 나왔죠. 따라서 1대1 함수라는 건 증명을 한 거예요. 별로 안 어려운데 쌤? 네, 이건 안 어렵죠. 그럼 뭐가 어렵냐면 요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걸 증명하는 게 어려워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어요. 함수를 배웠을 때 처음에 얘기했는데 어떤 걸 얘기했냐면 우리가 정역이랑 치역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항상 뭐로 써줘야 된다 그랬어? 정역, 치역 쓸 때는 어떤 거로 써주라고? 집합으로 써주라고 했지. 그러면 집합에서 어떤 집합에서 한번 돌이켜 볼게. 복습.
집합에서 A랑 B랑 같다.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 이거 뭐였어? 집합에서 A랑 B가 같다는 것을 증명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랬어? 합집합, 교집합. 합집합? 무슨 합집합, 교집합이야? A랑 B랑 집합이 서로 같다는 것을 증명할 때는 어떻게 해주라고 했어? 다시 얘기해볼게, 그러면. 어떨 때 두 집합이 서로 같은 거야? 서로가 서로를 포함할 때. 아, 그렇지. 이거를 말하는 것은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얘를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공역이라는 집합이랑 치역이라는 집합이 같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Y가 지금 공역이거든요. 이 공역이랑 치역이 같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치역이 공역 안에 들어온다는 거를 먼저 증명해 볼게요. 자, 치역은 뭐냐면 이 fx가 2x 제곱 플러스 1이지. 맞아? 근데 x가 0 이상이므로 요 치역을 구해보면 치역은 fx들의 모임인데 얘는 x가 0 이상이니까 요 2x제곱 플러스 1은 항상 1보다 이상이잖아.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요 fx는 항상 어떻게 돼? 이상한데? 내가 어떻게 쓰고 싶었지? 이렇게 얘기하자. 그렇지. 치역이라고 하는 건 얘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 이 치역은 x가 x의 원소일 때 얘들의 모임이잖아. 이거이므로 fx는 항상 어떻게 돼? 항상 1보다 이상이지. 됐어? 그럼 이 치역들의 모임, 치역인 집합은 요 공역 안에 어떻게 돼? 다 1보다 이상이래매. 그럼 얘도 1보다 이상인 것들의 모임 아니야. 그럼 얘 역시 요 집합 공역의 부분 집합이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다시 뭘 증명한 거냐면 치역이 공역의 부분 집합이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럼 이번엔 뭐 해줘야 돼요? 공역이 치역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공역이 치역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거. 근데 걔는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요 y 집합 안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하나 가져올 거거든요. 자, 다시 임의의 y에 대해서. 근데 얘는 요 집합 y 원소예요. 우리가 지금 뭘 할 거냐면 요 집합 안에서 어떤 원소를 하나 가져왔을 때 그것도 치역 안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이 y라는 원소가 집합 공역의 원소인데 임의의 y에 대해서 한번 써볼게. y에 대해서 요 y는 요 2x제곱 플러스 1인데 얘를 넘기면 y-2로 나눠준 거에 루트를 씌우면 x잖아. 그럼 얘가 집합 x의 원소이다. 맞는 말이지? 맞아? 임의의 y에 대해서 요 y는 2x제곱 플러스 1을 만족하면 루트 x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 얘가 집합 x의 원소인 거 맞잖아. 왜냐면 요 값이 0보다 이상이니까. 내 말 이해했어? 네. 그럼 이게 요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fx라고 하는 그 집단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라고. 따라서 y가 요거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야. 따라서 뭘 설명한 거냐면 요 집합, 얘가 치역을 나타내준 집합이거든요. 얘랑 공역이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어렵지? 내가 보기에는 이해 못했을 것 같거든 사실은.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 페이지 172쪽에 있는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이해 못했을 것 같거든 내 생각에는. 지금부터 3번 읽어보세요. 네, 여보세요. 누가 전화 받아? 네. 131번 보시면 요 PX가 3차식이래요. 3차식 PX가 있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네? 아, 네. 스테이플러. 아, 스테이블러요? 그래서 3차식 PX가 있는데 요 PX에 대해서 요 PX 빼기 EX가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대요. 그럼 이거로 나눠 떨어질 때 몫을 모르니까 QX라고 쓰겠죠. 그 다음에 1 빼기 PX라고 하는 식은 뭐로 나눠 떨어진대? X제곱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으로 나눠 떨어진대. 이게 몫을 모르니까 뭐 Q, 1, 2 이렇게 써보자. 그랬을 때 뭐 찾으라고 했냐면 요 P2의 값을 찾으라고 했거든. 자, 그럼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일단은 요 식에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얘가 지금 3차식이라 나와 있잖아. PX를 어차피 구해야 돼.
그럼 px를 구하려고 하면 이 q1 대신에 뭐라고 써주면 될까? 얘가 3차식이라며. 이 q1 대신에 뭐라고 써주면 좋을 것 같아? 그냥 ax 플러스 b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1차식이어야 되니까. 얘가 3차식이 되려면 2차식이니까 1차식이 돼야 되잖아. 그럼 내가 px를 잘 써보면 px는 x 플러스 2의 제곱에 ax 플러스 b에다가 2x를 더해줘 버리게 되잖아. 맞아? 그럼 1 빼기 px라고 하는 식은 1 빼기 px라고 하는 식은 1 빼기 x 플러스 2의 제곱에 ax 플러스 b에다가 빼기 2x를 한 건데 요게 x 플러스 1, x 플러스 3으로 나눠 떨어져야 한다고. 요걸 만족시켜야 되니까. 요걸 내가 다른 식으로 하면 잡아봐. 얘를 뭐 PQR, R이라고 한번 잡아볼까? 얘를 R이라고 잡아보면 내가 얘를 R이라고 잡아보면 여기다가 뭐 집어넣을 수 있어? 이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되잖아? 그래. R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어. 그럼 1 빼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잖아?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2가 0이 돼야 하며 두 번째는 여기다 뭐 집어넣어?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도 되지? 그럼 마이너스 3 집어넣어봐. 1 그다음 빼기 1이잖아? 마이너스 3a 플러스 b 플러스 6 얘가 역시 0이 돼야 돼. 그럼 정리하면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3이 돼야 하고 마이너스 3a 얘를 넘길까요? 3a 플러스 b가 7이 되면 되죠.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이건 6입니다. 7이 되면 되죠. 두 개를 연립하면 마이너스 2a가 뭐가 되는 거야? 더했을 마이너스 때 4. 4잖아.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b는 1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P2였잖아요. P2라고 하는 건 여기다 2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P2란 2 집어넣으니까 16에 마이너스 4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4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48에 4 더하면 마이너스 4x 이렇게 나오겠죠. 답이 3번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죠. 이 정도. 이해했나요? 자, 160번. 160번 하나 볼까요? 자, 160번 하나 보시면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돼 있냐면 얘가 3차식 px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 pk가 어떤 걸 만족시킨다고 했냐면 2의 k선 빼기 1이래. 단, 요 k는 1, 2, 3, 4. 그랬을 때 p5의 값을 구하라. 어떻게 하고 싶냐면 여기다 1 집어넣어봐. 그럼 p1은 2의 1승 빼기 1이니까 1이지. p2는 4 빼기 1이니까 3이고 p3은 7이고 p4는 15거든. 그럼 이게 1, 3, 7, 15. 근데 여기 px는 또 3차식.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들은 px 빼기 어떤 식을 했을 때 얘가 0이 되는 근들이 뭐가 되는지를 하려면 얘가 x에 대한 식이 돼야 돼. 근데 1을 봤을 때 1이라는 연관성은 이걸 2배 한다면 1을 빼도 1이에요. 2배 한다면 1을 빼도 1이거든요. 3이거든요. 얘를 그러니까요. 2배 한다면 이번에는 1을 더해야 7이죠.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했었던 것처럼 풀기가 좀 어려워요. 얘는 사실은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px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px를 ax 세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d라고 둔 다음에 이 네 개의 식을 대입해가지고 a, b, c, d를 찾으면 돼요. 근데 여기다 1을 집어넣어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1이고요. 2 집어넣어봐. 8a 플러스 4b 플러스 20 플러스 d는 3이고요. 3 집어넣어봐. 27a 플러스 9b 플러스 30 플러스 d는 7이고요. 4 집어넣어봐. 64a 플러스 16b 플러스 4b 40 플러스 d는 15죠. 만만치가 않죠. 문자가 4개인 4원일치 연립방정식이거든요. 물론 계산하면 할 수 있어요. 계산하면 요거 2배 한 다음에 여기서 이거 빼고. 하다 보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방법을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우리가 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잘 봐.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어차피 지금 1, 2, 3, 4를 대입한 값이 나와 있는 거잖아. 우리가 똑같이 하긴 할 건데 이 px를 다르게 잡아보자고.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얘를 3차식으로만 만들면 되잖아. x-1, x-2, x-3, x-1, x-2, x-1 플러스 t. 이런 식으로 놔버리면 어차피 이 a가 결정해주는 거는 3차식의 개수, b가 결정해주는 건 2차식의 개수, c가 결정해주는 건 1차식의 개수, d는 상수항을 결정해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었던 ax 세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d라고 한 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고 굉장한 노하우들 아무도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중에 이렇게 써서 할 수 있는 애들이 한 학교에 한 명이에요. 한 학교. 확신해요. 강남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학교에 한 명이에요. 분명해요. 절대 못 쓸 거라고 난 봐요. 이렇게 잡아도 3차, 2차, 1차 상수항을 결정해주는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이렇게 했을 때 왜 간단한데요? 1 집어넣어봐. 다 0이잖아. d가 D 1이라고. 자, 2를 집어넣어봐. 2를 집어넣으면 다 0이잖아. 2 집어넣으면 c잖아. c 플러스 1이 3이 돼야 되니까 c는 2라고. 여기다 3 집어넣어봐. 3 집어넣으면 얘 0이잖아. 2 곱하기 1이니까 2b잖아. 그 다음에 c잖아. d 1이잖아. 여기 7이라고. 따라서 b는 얼마라고? 3 넘기면 4냐? 2. 자, 4 집어넣을까? 4 집어넣으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6이냐? 6에 2에 4 집어넣었어. 3 곱하기 2잖아. 6이잖아. 6b잖아. 12잖아. 3이잖아. 2c잖아. 4 4, 1. 여기 15라고. 16에 17에 넘기면 마이너스 2네. a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3분의 1. 됐어?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px랑 다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요 b 대신에 요 2에 x 빼기 1, x 빼기 2 c 대신에 요 2에 x 빼기 1, d 대신에 1 잘렸니? 안 잘렸지? 여기다 뭐 집어넣자고? 5를 집어넣으라는 게 질문이에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좀 편해요. 4 곱하기 3인데 3 약분했죠? 4 곱하기 2니까 8이죠?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4 곱하기 3이니까 12에 24. 그 다음에 4 곱하기 2니까 8 플러스 1. 그러면은 8 없어졌지? 답은 20. 이렇게 나온다. 아, 틀렸어. 쉣. 뭐가 틀렸어? 짜증나. 4 3 여기가 틀려. A가 틀렸는데? 24 A가? 마이너스 A가 틀린 것 같은데? A 3분의 1이에요. A가 왜 3분의 1인데? 3 곱하기 2니까 6A. A, B, C, D가 틀렸나? D가 1이고 C가 2고 B가 틀렸네. B가 틀렸어. B가 1이 0 집어넣었어. 그럼 2 곱하기 1이니까 2B야. 2C야. C, 여기가 4구나. 그럼 A, 여기가 지금 어떻게 돼? B가 1이니까. 4 집어넣었어. 그럼 3 곱하기 2니까 3으로 바꿔요. 6 아니야? 2 곱하기 1이니까 3이구나. 그럼 7, 8. 7 7, 8이니까 넘기면. 네. 아닌데 다시. B가 1이야. C가 2야. D가 1이야. A를 구하고 싶어. 여기다 4 집어넣었어. 3 곱하기 2야. 12가 들어가요. 여기다 지금 4 집어넣었어. 3 곱하기 2야. 6B잖아. 6이 맞잖아. 11, 12, 11. 14 네. 자, 여기다가 C가 2였어. 그럼 4 집어넣었어. 2, 4 맞잖아. D가 1이었어. 맞겠냐? 4 집어넣었어. 3 곱하기 2야. 그럼 6이야. 12 나오죠. 어디가 12라고? 4 3 5 나오니까
아, 맞구나. 4가 아니라 6. 아, 4가 아니라 6이야. 다시. 여기가 지금 6이었어.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니까 여기가 3 곱하기니까 6이었어. D가 1이었어. 여기 15가 돼야 돼. 그럼 여기 13이잖아? 그럼 10. 그럼 여기 얼마 남아? 2 남잖아? 그럼 A는 3분의 1. A가 근데 부호만 바뀌었네요. 이렇게 돼야 되죠. 얘는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32, 40, 41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또 틀렸는데? 아, B가 1이었어. 미안해. C가 2였어. 그럼 여기가 바뀌었어. 5 집어넣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4, 3, 5 12, 집어넣었으니까 4 곱하기 3, 12. 20에 29. 18에 29. 이게 답인가요? 아, 이게 답이네요. 알겠어요? 어때요? 어렵죠? 안 어려워요? 내 말 이해하니, 얘들아?